건물이 무너지더니 4층 높이의 파도가 도시를 덮칩니다. 말 그대로 도시가 물에 쓸려 내려갑니다.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상황입니다. 2024년 새해 첫날에 그때의 악몽이 재현됐습니다. 규모 7.6의 강진이 일본 이시카와현 와지마시를 덮쳤습니다. 건물이 모두 무너지면서 도시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생존자를 수색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무너진 건물 사이로 사람과 장비가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진재해 현장에서 누가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바퀴벌레가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재해 현장에서 사람을 구할 사이보그 바퀴벌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전문기자 이영환입니다. 지난달 국제하술지 네이처지는 사이보그 곤충이 지진 피해 현장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몸집이 작고 날랜 바퀴벌레가 건물 잔해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생존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번 지진 사고를 예견이라도 한 듯한 소개였습니다. 사이보그는 동물과 기계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바퀴벌레 등에 전자장치를 달면 바로 사이보그 바퀴벌레가 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사토 히로타카 교수 연구진은 지난해 1월에 사이보그 바퀴벌레를 발표했습니다. 몸 길이가 5.7cm인 마다가스카르 바퀴벌레의 등에 위치 제어 프로세스와 열 감지 카메라를 장착한 것이었습니다. 열 감지 카메라는 건물 잔해 속에서 사람의 체온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색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퀴벌레를 그대로 두면 자기가 원하는 먹이를 찾아가지 생존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바퀴벌레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전기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바퀴벌레의 몸 왼쪽에 전기 자극을 주면 오른쪽으로 돕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전기 자극을 주면 왼쪽으로 돕니다. 이런 방식으로 원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사이보그 바퀴벌레는 내장 배터리의 한계로 8시간 정도만 작동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작동할 수 있는 사이보그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를테면 바퀴벌레의 등에 태양전지를 달거나 바퀴벌레의 혈액이 가진 화학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토 교수가 사이보그 바퀴벌레를 개발한 것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계기였습니다. 사토 교수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처참한 지진 피해 현장을 목격하고 사람을 구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이보그 바퀴벌레입니다. 사이보그 곤충은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은 2020년에 폭발물을 감지하는 메뚜기 사이보그를 개발했습니다. 메뚜기는 더듬이로 냄새를 맡습니다. 연구진은 메뚜기가 폭발물의 냄새를 맡으면 더듬이에서 흐르는 전류가 달라지는 것에 착안했습니다. 이 전류를 감지해서 폭발물을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실험에서 사이보그 메뚜기는 폭발물을 80% 정확도로 감지했다고 합니다. 육지에 사이보그 곤충이 있다면 바다에는 사이보그 해파리와 물고기가 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은 처음에 사이보그 해파리를 개발했습니다. 해파리는 에너지 효율이 뛰어납니다. 에너지를 덜 쓰고도 바다 깊은 곳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은 해파리의 신경고리에 전극을 삽입했습니다. 이 전극을 통해서 전류를 흘리자 해파리가 전보다 3배나 빨리 헤엄쳤다고 합니다. 사이보그가 될 가능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사이보그 해파리로 치명적인 조류의 증식을 감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해 생태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이보그 해파리는 생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에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도 잘 띄지 않습니다. 로봇을 보내면 물고기들이 놀라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반면 사이보그 해파리가 헤엄치면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면서 자연스러운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이보그 물고기도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은 2022년에 사람 심장 근육세포로 만든 사이보그 물고기를 발표했습니다. 전류를 흘리면 심장이 박동하던 물고기 몸통을 이루는 심장 근육세포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물고기가 좌우로 흔들면서 앞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이보그 곤충과 물고기를 상용화하려면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튼튼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사이보그 곤충을 만드는 재료들은 거친 자연 환경에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환경에 맞는 재료를 써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속에서 활동하는 사이보그라면 온도나 염분 변화에 강한 재료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기도 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이보그 곤충이나 물고기는 대부분 센티미터 단위입니다. 그보다 더 커야지 전자장치를 더 많이 달 수 있습니다. 센서도 달고 카메라도 더 달으려면 크기를 키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량 생산도 가능해야 됩니다. 지진 피해 현장을 사이보그 바퀴벌레 혼자서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연구진은 앞으로 3년이나 5년이 지나면 사이보그 바퀴벌레가 상용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바퀴벌레가 한 마리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보그 바퀴벌레 수백 마리를 동시에 풀어서 넓은 지역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사이보그를 동물학대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실험동물 윤리 기준에 곤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매몰 붕괴 사고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시간 한계는 72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골든아워가 지나가기 전에 생존자를 구조하려고 무리한 작업을 하다 보면 수색대원이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이보그 바퀴벌레는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이나 구조에 나선 사람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영웅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영원의 스코프였습니다.